오늘은 저희 여행학교에서 마을버스 세계로 가다의 작가님이시죠. 임택 작가님을 모시고 여행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여행 작가를 데뷔하게 된 게 마을버스, 낡은 마을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행 작가로 데뷔를 했고요. 오늘 우리 여행학교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행학교가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인상 깊었던 그 여행지와 그 속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적에 이제 어디를 다시 가보고 싶느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물어봐요. 맞아요. 그동안 많은 곳을 갔다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여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낡은 그것도 폐차 6개월을 내는 버스를 가지고 저 안데스산맥의 그 골짜기에서 퍼져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옥수수와 감자를 얻어먹으면서 어렵게 고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 그런 여행은 소개드릴 수가 없고 제가 다닌 여행 중에 정말 여긴 다시 가보고 싶다 하는 여행지를 제가 10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10군데는 제 아내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7군데를 지금까지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고 여행을 가면은 정말 그 누구나가 다 어우 잘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고 싶어요. 알죠. 조지아라는 나라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코카소스 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코카소스 3국 그러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를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 조지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랜 전통을 가졌으니까. 근데 그 나라는 이제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들이 옛날에 그 주위에 강대국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페르시아, 뭐 알렉산더. 근데도 점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자기네 그 민족을 지키는 문화가 엄청 강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속담엔 이런 게 있어요. 왕이 미치면 조지아로 전쟁하러 간다. 이게 제정신 갖고는 건드리면 안 되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가 왜 좋으냐면 자기의 문화를 정확히 잘 지키고 있어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와인의 발생지예요. 그런 데다가 트빌리시라고 하는 수도에서 30분 1시간만 나가면 설사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고 물가가 스위스의 5분의 1이다. 가성비 최고의 나라. 그리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하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떠날 적에 안주만 갖고 가면 돼요. 안주만 옆에 들고 다니면 길에 와인 가게에서 시음회를 무지무지 하는데 들어가서 종류도 많으니까 서서 1시간만 조금씩 얻어먹으면 한 병씩 다 먹고 취해서 나올 정도로 그럴 정도로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조지아가 쬐끔한 나라이지만 거기에 우리 그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 조지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탈린의 고향에 가면은 막 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좋게 평가는 안 해요. 하여튼 그런 인물들이 있고 그 문화와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부하고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군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여행지에서 굉장히 막 마을버스 타는데 뭐 절벽도 막 그냥 운전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버스가 그걸 가지고 떠났을 적에 폐차 6개월 남겨놓고 이미 47만 킬로를 뛰었어요. 참 있으시죠? 우리나라는 5만 킬로만 넘어가면 여보 차 바꿔야 돼 그러는데 이건 47만 킬로를 이미 뛰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면 덜덜덜 떨려요. 그런 차를 갖고 나갔는데 이게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들어가는데 볼리비아는 안데스 산맥에서 죽음의 계곡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곡이 이렇게 V자로 돼 있잖아요. 계곡이 있으면 이렇게 가파르게. 근데 거기는 U자예요, 이렇게. U자. 그러니까 빙하가 지나간 자리인데 U자라서 절벽은 거의 수직 절벽이에요.
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넓은 초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음. 우리나라처럼 계곡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초지들이 쭉 이제 계곡을 따라가는데 가파르다 보니까 길이 어떻게 나겠어요? 절벽을 내려오는 찻길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잖아요. 네. 이 밑에서 아침에 떠난 차가 오후 한 3, 4시가 돼도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저기로 사라졌던 게 그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가파른 곳인데 네. 우리 차에 이렇게 왼쪽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 조수석 바퀴는 절벽 밖으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게다가 그분은 더 겁이 많으시다면서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애는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살쪄. 이런 애들이 공통점이 겁이 많아요. 네. 걔는 고소공포증까지 네, 있어요. 네. 근데 안 앉을 수가 없는데 얘는 네. 이렇게 보고는 저 그 사진 봤어요. 거의 기절을 네, 딱 해요. 네, 그래도 네. 눈뜨면 또 궁금한가 봐. 또 이렇게 진짜 어우 어지러워 그러는데 가다 보면은 십자가로 만든 이렇게 강아지처럼 네, 네.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십자가를 한 그런 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백 개가 질비하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초 키우는 그 향풀, 향초하고 그 다음에 사람 그 사진이 있는데 우린 지나가면서 야, 이 나라 사람들은 신앙심이 좋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그냥 기도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사람의 추모관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죽은 날 되면 가족들이 와서 기도하고 향 피우고 이러는 자리인데 그러한 그 조형물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00명 정도에서 뭐 200명 정도가 떨어진대요. 떨어지면 부상은 없어요. 부상은 안 당해요. 부상 안 하고 다 그냥 죽어요.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좋아요. 예. 그 오다가 이렇게 절벽 밑을 내려다 보면 그냥 그 큰 차들이 하늘로 그냥 네발 걸리고 그 방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길을 갈 적에는 내려가지고 바퀴도 보고 이러는데 네. 조금 지나니까 네. 달려요 그냥. 아, 조금 지나니까 그냥 달려. 속도를 그냥 막 그냥 무감각해져요. 뭐 낭떠러지인데 그냥 달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개만 죽는 거죠. 그냥 달려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디 가면은 이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오전에는 오는 차만 와요. 네. 그리고 깃발이 박히면 오후에는 가는 차만 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저거 한 거는 내가 달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와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교차가 절대 안 되는 그런 폭이에요. 그치. 근데도 거의 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휙 지나가 버려요. 네. 그리고 낭떠러지의 그 근처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더 두렵잖아요. 네, 네. 그래도 확확 지나가는데 와, 막 살떨리지만 실은 시각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좀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령이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서 차가 오면 내가 착 붙잖아요. 네. 최대한 좌측으로 붙는데 붙지를 않고 중앙선에서 그냥 용감하게 가는 거예요. 치킨 게임처럼. 그냥 가면 제가 알아가지고 쫙 붙어버려요. 부딪히려고 그러면 거의 한 어느 정도 가까우면 쫙 붙어버려요. 그럴 때 나도 싹 가가지고 여유롭게 싹 지나가는 거죠.